언니 같은 며느리가 어떻게 우리 집을 가져가요? 당장 상속 포기하고 나가세요! 시어머니 장례식 다음 날 변호사, 가족, 지인들 앞에서 신우이는 상속 포기 서류를 내밀었다. 윤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서류엔 이미 남편의 서명란이 채워져 있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유언장 날짜가 남편의 판단 능력 검사일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윤정은 장례식 다음 날 아침 검은 상복을 벗고 회색 카디건을 걸쳤다. 집안에는 아직 조문객들이 두고 간 국화향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가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변호사는 시어머니 집의 명의가 이미 윤정 이름으로 변경되었다고 알렸다. 오후 2시에 방문해 서류만 확인하면 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윤정은 휴대폰을 든 손을 내려놓지 못했다. 아들과 딸을 제쳐두고 며느리에게 집을 넘길 이유가 떠오르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다. 민수는 말도 없이 시세표를 꺼내 소파 위에 올려놓았다. 이미 부동산과 내일 아침 미팅까지 잡아놨다고 말했다. 윤정이 명예 변경 사실을 말하자 민수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멈칫하던 그는 팔면 된다는 말만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윤정은 행동의 빠르기가 이상하다고 느끼며 시세표 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후 2시 윤정은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문을 열었다. 민수와 민정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윤정이 들어오자마자 민정이 다가왔다. 민정은 윤정을 복도로 끌어내 상속 포기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요구했다. 윤정이 받지 않자 민정의 손이 더 크게 떨렸다. 집은 원래 오빠 몫이라며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 변호사가 두 사람을 불러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유언장과 관련된 서류가 차례대로 놓여 있었다. 변호사는 유언장 작성일이 3월 12일이며 증인이 정 간호사와 박 이모라고 설명했다. 윤정은 날짜를 듣는 순간 민수가 병원에서 돌아왔던 하루가 떠올랐다. 변호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유언장 작성일과 민수의 병원 기록 날짜가 동일하다고 말했다. 민수의 손끝이 흔들렸고 휴대폰 화면을 스크롤하던 손가락이 멈춰섰다. 회의가 끝나자 정 간호사는 윤정에게 다가와 작성일 당일 민수와 시어머니가 짧게 대화했다고 전했다. 그 대화에서 시어머니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고 덧붙였다. 박 이모는 민수의 얼굴을 한번 확인하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민정은 유언장 번복 가능성을 물었고 변호사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었다면 어렵다고 말했다. 윤정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명예 변경, 매각 시도, 상속 포기 압박,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몰아쳤다. 이때 변호사가 윤정에게만 듣기 좋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정 씨, 유언장 날짜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의도된 신호처럼 들렸다. 윤정은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무언가 더 큰 이유가 있다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수는 아침부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신발을 대충 깨어 신고 현관문을 닫자마자 급한 걸음으로 길을 나섰다. 윤정은 창문가에 서서 민수가 골목을 빠르게 돌아나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평소라면 일정표에 꼼꼼히 메모할 남편이었다. 이틀째 목적 없이 외출하는 민수의 행동은 분명 낯설었다. 오전 10시 민수는 부동산 앞에서 최 소장을 만났다. 그는 집 시세를 짧게 묻고 명함 2장을 받아들었다. 민수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은 채 휴대폰 속 투자자 연락처를 확인했다. 걸음에서는 망설임이 없었고 이미 방향을 정한 사람처럼 보였다. 부동산을 떠나는 그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그날 오후 윤정은 민수의 책상을 정리하다가 일정표를 발견했다. 한 페이지도 기록되지 않은 빈 칸들만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다.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수의 외출은 단순한 상속 문제 때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스쳤다. 같은 시각 동네 카페 게시판에는 새로운 글 하나가 퍼지고 있었다. 작성자는 민정이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유산을 혼자 가져갔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댓글은 순식간에 수십 개가 달렸다. 진짜 요즘 며느리들 무섭다. 아들, 딸 놔두고 며느리한테? 뭔가 있네. 사람들은 상황을 모른 채 윤정을 비난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아이를 학교에 데려갔다. 교문 앞에서 학부모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윤정을 보자 말을 멈췄다. 그중 한 명은 윤정을 힐끔 보더니 서둘러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을 건넸다. 윤정은 그들의 작은 움직임 속에서 자신을 향한 낯선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은 부동산 앞에서 또 다른 소문을 들었다. 주민 2명이 작게 이야기를 나누며 윤정을 가리켰다. 저 사람이라는데 며느리가 집을 통째로. 아들, 딸 다 제쳐두고. 그건 좀. 윤정은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쳤다. 그러나 등 뒤로 들리는 속삭임은 오래도록 귀에 남았다. 집에 돌아온 윤정은 시어머니의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서랍 안쪽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날짜와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3월 12일 병원. 그 기록에서 윤정의 손이 멈췄다. 유언장 작성일과 동일한 날짜였다. 윤정은 정 간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간호사는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이 유난히 불안해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민수와 민정은 병원에 온 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윤정은 수첩을 다시 펼쳐 날짜들을 확인했다. 모든 메모가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민수는 또 외출했다. 윤정은 창문 너머로 민수가 차를 몰아 골목을 벗어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민수는 요즘 들어 말이 줄었고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밤늦게 돌아온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윤정은 민수가 휴대폰으로 계산기 앱을 켜는 걸 조용히 바라봤다. 민수는 집값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조급함이 느껴졌다. 윤정은 민수의 옆모습을 보며 단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수는 단순히 집을 팔 생각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윤정이 아직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윤정은 다시 수첩을 펼쳐 3월 12일 기록을 바라봤다. 그날 민수에게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그날 유언장을 바꿨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윤정은 시어머니 집 앞에 잠시 멈춰섰다. 명의가 바뀐 뒤 처음으로 열어보는 문이었다. 열쇠가 돌아가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약 냄새가 섞여 나왔다. 거실은 조용했고 커튼 사이로 바른 햇빛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탁자 위에는 시어머니가 쓰던 약봉지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윤정은 안방으로 향해 장롱문을 열었다. 옷가지 사이에 작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자 날짜가 적힌 봉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윤정은 봉투를 손에 들고 천천히 첫 번째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메모에는 민수, 두통, 말 끊김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정은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신경과 3월 12일 오전 10시라고 적힌 진료 예약증이 있었다. 윤정은 숨을 들이키며 날짜를 확인했다. 그날은 유언장 작성일과 정확히 같았다. 윤정은 세 번째 봉투를 열었다. 민수, 판단 능력 검사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손끝이 떨렸다. 민수가 이런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윤정은 즉시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직원은 잠시 후 기록을 확인해 주었다. 3월 12일 민수가 판단 능력 검사를 받은 것이 맞다고 했다. 그리고 후속 상담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윤정은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민수가 검사 결과를 숨겼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이었다. 윤정은 봉투를 하나씩 다시 펼쳐보았다. 같은 말 반복, 약속 잊음, 화난 표정 잦음. 날짜는 2월부터 3월까지 이어졌고 모든 기록이 3월 12일로 향해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날의 결정을 위해 자료를 모은 것이었다. 그 흐름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윤정은 거실로 나와 CCTV 녹화 장치를 켰다. 화면에는 우편집배원, 배달원, 주민들이 순서대로 지나갔다. 며칠을 넘겨보던 중 윤정의 손이 정지 버튼을 눌렀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낯선 남자가 집 앞을 촬영하고 있었다.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담장 옆으로 숨어 있었다. 윤정은 영상을 확대해 얼굴 윤곽을 확인하려 했다. 해상도는 낮았지만 남자의 체형과 걸음걸이는 또렷했다. 윤정은 영상을 휴대폰으로 저장했다. 이 남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했다. 남자의 등장 시점이 민수의 매각 행동과 같은 주간이었다. 집을 나서려던 순간 계단 아래에서 김할머니가 모습을 보였다. 김할머니는 윤정을 보자 반가운 듯 다가왔다. 할머니는 얼마 전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꼭 전해야 할 게 있다고 말했었다고 했다. 그리고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윤정은 그 말이 봉투 속 기록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느꼈다. 윤정은 집으로 돌아가 봉투와 메모들을 다시 정리했다. 시어머니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상을 기록하고 있었다. 모든 날짜는 민수의 행동 변화와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 시어머니는 판단을 내렸다. 집을 윤정에게 넘긴 이유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윤정은 봉투와 CCTV 영상을 가방에 넣었다. 모든 단서가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다. 민수의 상태, 시어머니의 결정, 낯선 남자의 등장. 이 셋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윤정은 집 밖으로 나오며 단 한 가지 결론을 얻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벌어지는 일들은 시작에 불과했다. 윤정은 병원 원무과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시어머니의 기록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다.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비상 연락처가 두 분이신데요. 한 분은 김민수 씨, 그리고 직원은 화면을 돌려 윤정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엔 윤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연수. 직원은 설명을 덧붙였다. 3월 12일 시어머니의 진료에 이연수가 동행했다고. 윤정의 숨이 잠시 멈췄다. 그 날짜는 유언장 작성일이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윤정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강하게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왜 가족이 아닌 사람을 진료에 데려간 걸까? 윤정은 시어머니가 운영하던 가게 근처로 향했다. 가게는 불이 꺼져 있었지만 주변 상인들은 윤정을 알아보았다. 윤정이 이연수의 이름을 묻자 이 사장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여기서 경비 일하던 분이에요. 어머님 단골이었죠. 윤정은 휴대폰을 꺼내 CCTV에서 캡처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사장은 보는 순간 맞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어제도 봤어요. 며느리분 댁 앞에서 서성거더라고요. 윤정의 등골이 서늘하게 식어 내려갔다. 정확히 이틀째 민수가 흔적 없이 외출하던 그날과 겹쳤다. 윤정은 이연수의 주소지로 곧바로 갔다. 다세대 주택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옆집 여자가 고개를 내밀었다.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던데요. 밤에도 불이 꺼져 있고요. 윤정은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다. 도망친 걸까? 아니면 피하는 걸까? 다시 동네로 돌아온 윤정은 CCTV 업주 박 사장을 찾았다. 사진을 보자마자 그는 단번에 말했다. 이 사람 일주일 전부터 거의 매일 봤어요. 며느리님 집 앞에서. 윤정은 그 순간 모든 흐름이 하나의 점으로 이어지는 걸 느꼈다. 민수의 매각 시도와 시어머니의 기록들, 그리고 이연수의 등장. 연관성 없는 것 같던 단서들이 하나하나 맞물려 들어가고 있었다. 윤정은 병원으로 되돌아가 담당 전문의를 만났다. 전문의는 조심스레 차트를 보여주었다. 어머님께서 가족보호조치 파일을 요청하셨어요. 가족 중 누군가의 판단 능력이 불안정할 때 나머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문서죠. 전문의는 시어머니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아드님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충동적으로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 두렵다고 하셨어요. 그 말은 윤정의 심장을 찌르는 듯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윤정은 파일 번호를 받아들었다. 그 숫자는 봉투 속 날짜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병원을 나와 다시 이연수의 집 앞으로 간 윤정은 작은 쪽지를 우편함에 넣었다. 이연수 씨, 윤정입니다. 어머니 일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밤 집에 돌아온 윤정은 식탁 위에서 봉투와 병원 기록을 펼쳐놓았다. 모든 날짜는 민수의 검사일과 정확히 일치했고 시어머니의 기록은 한 방향만 가리키고 있었다. 3월 12일 유언장 작성일, 민수의 판단 능력 검사일, 그리고 이연수의 동행.
선이 하나씩 이어져 있었다. 마지막 봉투를 덮는 순간 윤정은 시어머니가 살아생전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며느리가 알아야 한다. 윤정은 지금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진실은 이미 눈앞까지 와 있었다. 윤정은 병원 원무과 창구 앞에서 가족병력 조회 신청서를 내밀었다.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컴퓨터 화면을 천천히 스크롤했다. 몇 초 뒤 프린터기가 돌아가며 차트가 출력되었다. 윤정은 종이를 받아들었다. 손끝이 서서히 식어갔다. 기록 첫 줄에 너무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김민수, 판단 능력 저하 위험군. 후속 검사권장, 환자 거부. 충동 조절 장애 가능성. 윤정은 의자에 걸터 앉아 문장을 반복해 읽었다. 민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집을 팔 생각부터 했다. 치료는 단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표정만으로도 모든 대답이 끝났다. 병원을 빠져나오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강하게 스쳤다. 윤정은 망설임 없이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변호사는 차트를 보자마자 고개를 들었다. 민수 씨 3월 12일 그날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윤정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치료를 안 받은 걸까요? 두려웠겠죠. 하지만 어머님은 판단이 빨랐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다. 검사 결과 확인 직후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유언장을 수정하셨어요. 윤정은 숨을 들이켰다.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봉투에 적어둔 날짜들. 민수의 갑작스런 분노, 실수, 반복되는 말 끊김. 모든 기록이 이 차트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변호사는 부드럽지만 단단한 톤으로 말했다. 집을 윤정 씨에게 남긴 건 재산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님의 눈에는 민수 씨가 위험해 보였던 거예요. 윤정은 집으로 돌아와 상자 속 봉투들을 다시 펼쳤다. 2월 20일 갑작스런 분노. 3월 1일 약속 3번 잊음. 3월 8일 말 끊김 계속. 시어머니는 혼자서 아들을 지켜보며 기록을 남겼다. 그리고 운명의 날짜,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 순간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며 민정이 뛰어들어왔다. 언니, 오빠 또 부동산 사람 만난대. 지금 가고 있어. 윤정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민정 씨, 오빠 상태 알고 있었죠? 민정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소리예요? 윤정은 차트를 보여주었다. 민수 씨, 판단 능력 위험군이에요. 민정은 짧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다. 언니가 알 필요는 없어요. 아니요. 지금은 알아야 해요. 윤정은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언장을 바꾸신 거예요. 오빠를 보호하려고. 민정은 잠시 입을 떼지 못했다. 그러다 한마디 내뱉었다. 언니 마음대로 하세요. 문은 쾅 닫혔다. 윤정은 식탁으로 돌아왔다. 변호사가 건네준 파일 번호를 꺼냈다. 가족보호조치 파일. 그 문서 안에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윤정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보호조치 파일 열람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오세요. 통화가 끝났다. 창밖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다. 윤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민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그녀는 단단히 결심했다. 시어머니의 유언은 재산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민정은 윤정의 집을 나선 뒤 바로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핸드폰을 거치대에 꽂자마자 지역 커뮤니티 창을 열었다. 잠시 고민하던 민정은 글쓰기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 유산을 며느리가 단독 상속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병원 기록까지 들춰보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가요? 게시글은 등록되자마자 빠르게 퍼져나갔다. 댓글창에는 순식간에 화난 주민들의 반응이 붙었다. 며느리가 재산을 가로챘네. 아들, 딸 무시하는 집안이 어디 있어?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하네. 민정은 화면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여론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이 문 앞에 나섰을 때였다. 대문 앞에는 기자 2명이 서 있었다. 카메라가 윤정을 향하자 그녀는 짧게 멈춰섰다. 윤정 씨 맞으시죠? 상속 논란 관련해 한 말씀만.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답변할 게 없습니다. 기자는 지지 않고 따라붙었다. 시어머니가 왜 아들, 딸을 제치고 며느리에게 집을 주셨다고 보십니까? 윤정은 대답 대신 걸음을 빨리 했다. 뒤에서 카메라 셔터가 계속 울렸다. 동네 슈퍼 앞에서도 주민들이 수군거렸다. 윤정이 지나가자 대화가 뚝 멈췄다. 저 사람이 그 며느리라네. 누군가가 낮게 말하자 또 다른 사람이 혀를 찼다. 윤정은 표정을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걸어갔다. 오후가 되자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언니 기사 봤어요? 벌써 지역 포털 메인에 떴어요. 윤정은 휴대폰으로 검색했다. 시어머니 유산 독차지 며느리 논란. 제목 아래에는 윤정의 얼굴 사진이 실려 있었다. 댓글란은 더 심했다. 집 욕심 장난 아니네. 시댁 재산 노리고 결혼했나 보지. 아들, 딸은 얼마나 억울할까? 민정은 서둘러 말했다. 언니, 이러다 가족 이미지 완전히 끝나요. 차라리 상속 포기하고 집 팔아서 나눠 갖죠. 그럼 조용해질 거예요. 윤정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아가씨, 왜 이렇게 서둘러요? 뭐요? 오빠의 상태 숨기고 싶어서 그런 거죠? 민정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언니가 그걸 알면 오빠 인생도 끝나요. 그때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정 씨 맞으시죠? 남편분 건강 문제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요. 기자의 목소리였다. 윤정은 즉시 전화를 끊었다. 민정의 숨소리가 급하게 들려왔다. 기자가 오빠 건강을 물어봤다고요? 네. 민정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안 돼. 그러면 오빠는. 말을 잇지 못한 민정은 주저앉을 듯 흔들렸다. 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속삭이듯 말했다. 언니만 포기하면 오빠도 나도 살 텐데. 윤정은 천천히 말했다. 아가씨, 더 숨길수록 더 커져요. 지금 필요한 건 오빠를 치료받게 하는 거예요. 민정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몰라요. 오빠 자존심이 어떤데. 그 자존심 때문에 가족 전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민정은 아무 말 없이 문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 집안이 조용해졌다. 윤정은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었다.
기자들이 골목을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론은 이미 폭발했고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은 단 하나. 시어머니가 남긴 보호조치 파일을 확인하는 것. 그 파일이 여론도 갈등도 민수의 상태도 모두 설명해 줄 것이다. 윤정은 가방을 챙기며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내일 진실이 열린다. 민수는 일주일 전부터 회사에서 자주 멍하게 앉아 있었다. 상사는 그날도 그의 책상 앞에 서서 말했다. 김 과장 괜찮아요? 며칠째 얼굴이. 그러나 민수는 대답 대신 휴가 신청서를 내밀었다. 개인 사정. 그는 시선조차 마주치지 않고 사무실을 떠났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부동산 중개인의 메시지가 줄줄이 쌓여 있었다. 투자자분이 바로 계약 원합니다. 이번 주 안에 진행하면 좋은 가격 나옵니다.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화면을 바라보더니 주머니 속 휴대폰을 꽉 움켜쥔 채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그날 이후 민수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윤정은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은 울리고 또 울렸지만 끝내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도 저녁도 그 다음 날도 같았다. 윤정은 결국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남편이 휴가를 냈다고요? 네, 일주일 신청하셨습니다. 윤정은 식탁 가장자리를 잡았다. 민수는 스스로를 숨긴 것이다. 윤정은 차량 보험사에 GPS 조회를 요청했다. 다음 날 도착한 이메일에서 하나의 좌표가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다. 신경과가 있는 병원. 윤정은 곧장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다. 주차장 관리실에서 CCTV 열람을 부탁하자 직원은 영상을 천천히 되돌렸다. 몇 날 며칠 전 기록이 나타났다. 민수가 차에서 내렸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쓴 그는 주차장 끝 그늘진 곳으로 향했다. 윤정은 숨을 잠시 멈추고 화면을 더 집중했다. 그때 화면 왼쪽에서 또 다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현수였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흰 봉투의 가장자리가 손끝에서 구겨지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이현수에게 건넸다. 이현수는 봉투를 슬쩍 열어본 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흩어졌다. 윤정은 화면을 확대해 봉투 두께를 확인했다. 현금이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촬영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민수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나? 그리고 왜 그 대가를 이현수에게 지불한 건가? 윤정은 곧바로 이현수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집안에 희미한 불이 켜져 있었다. 윤정은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이현수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표정은 놀람보다 결심에 가까웠다. 들어오세요. 그는 짧게 말하며 윤정을 원룸 안으로 안내했다. 방은 짐이 거의 정리된 상태였다. 마치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윤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편과 무슨 얘기 나누셨나요? 이현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다 오래 고민한 표정으로 작은 수첩을 꺼내 건넸다. 어머님이 부탁하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며느리분을 지켜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왜요? 이연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가 충동적으로 재산을 처분할까 혹은 화가 나면 며느리분께 해를 끼칠까 그걸 가장 두려워하셨습니다. 윤정은 들고 있던 수첩을 천천히 펼쳤다. 그 안에는 날짜가 빼곡했다. 3월 15일 부동산 방문, 3월 18일 투자자 접촉, 3월 22일 매각 강행 시도. 모든 날짜가 시어머니의 메모들과 정확히 이어져 있었다. 이연수는 조용히 이어 말했다. 어머님은 집이 사라지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민수 씨 상태가 너무 불안정해서. 윤정의 눈에 맺힌 빛이 흔들렸다. 그럼 민수가 준 돈은요? 입 다물라는 뜻이었습니다. 받았나요? 아닙니다. 어머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없어서 바로 돌려줬습니다. 윤정은 짧게 숨을 내쉬었다. 시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텼는지 실감났다. 민수 씨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며칠 전부터 완전히 끊겼습니다. 윤정이 문 앞까지 걸어갔을 때 이연수의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붙잡았다. 며느리분. 윤정은 천천히 돌아섰다. 어머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정이가 아니면 못 지킨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윤정은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 공기에 나오자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민정. 언니, 오빠 찾았어요. 민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어디요? 엄마 집이요. 지금 거기 있어요. 언니 빨리 와요. 전화를 끊자마자 윤정은 차에 올라탔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한 뒤 악셀을 깊게 밟았다. 붉은 석양이 도로 한쪽을 물들이고 있었다. 윤정의 손은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시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누군가의 격한 외침이 들렸다. 윤정은 숨을 들이쉬고 현관문으로 손을 뻗었다. 손잡이는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 문을 열자마자 숨막히는 기운이 밀려왔다. 민수는 붉어진 얼굴로 소파 앞을 오락가락하며 손을 떨고 있었고 민정은 그를 가로막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다. 오빠, 제발 진정 좀 해. 이러다 큰일 난다니까. 민수는 귀를 막듯 양손으로 머리를 잡았다. 윤정이 한 걸음 들어오자 민수의 시선이 번쩍 그녀에게 꽂혔다.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당신 때문에 다 망했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흔들렸다. 윤정은 말없이 가까이 다가가 민수가 쥐고 있는 휴대폰을 천천히 잡았다. 화면에는 부동산 매각 계약서 사진이 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넘기는 순간 윤정의 손끝이 잠시 굳었다. 김민수, 판단 능력 저하 위험군, 충동 조절 장애 가능성, 후속 검사 거부. 민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윤정은 조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 씨 상태, 이게 진실이에요. 민수는 손을 낚아채며 고함쳤다. 나는 멀쩡해. 멀쩡하다고. 순간 민수는 소파 쿠션을 들어 벽에 던졌다. 쿠션이 바닥에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다. 윤정은 가방에서 시어머니의 봉투들을 꺼냈다. 그녀는 날짜가 적힌 메모들을 하나씩 펼쳐 보여주었다.
2월부터 어머니가 혼자 기록하셨어요. 두통, 망각, 말 끊김, 분노, 전부요. 민수의 손끝이 떨렸다. 메모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두려움이 번졌다. 어머니가 날 감시했다고? 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수 씨가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지키신 거예요. 윤정은 마지막으로 유언장 사본을 꺼내어 탁자 중앙에 놓았다. 그래서 집을 제게 남기신 거예요. 그 선택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민정이 이를 꽉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그만해. 오빠 자존심 상하니까. 윤정은 민정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처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곧게 서 있었다. 아가씨, 3월부터 알고 있었죠? 오빠 상태. 민정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고개를 돌렸다. 오빠가 알리지 말래서. 그래서 저한테 상속 포기하라고 했던 거예요? 오빠 병을 숨기려고. 민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다. 자기 행동을 스스로 인지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변호사가 들어왔고 뒤이어 이현수가 조용히 따라 들어왔다. 변호사는 서류 가방을 열어 두꺼운 파일을 올려놓았다. 이게 가족보호조치 파일입니다. 변호사는 굳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어머님은 민수 씨가 충동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을 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만들어 두셨습니다. 민정이 숨을 크게 들이켰다. 법적으로 막을 수 있게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때 이현수가 자신의 작은 수첩을 꺼내 윤정에게 건넸다. 어머님이 부탁하셨습니다. 민수 씨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록해달라고. 수첩엔 날짜, 장소, 행동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모두 시어머니 봉투의 기록과 정확히 이어졌다. 민정은 그 수첩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동자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우리가 엄마를 오해한 거였네. 윤정은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이 자료들, 유언장의 정당성을 완전히 증명하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은 재산 분배가 아니라 가족을 살리기 위한 보호 조치였습니다. 민수의 다리가 힘없이 무너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미안해요. 난 아무것도 몰랐어. 윤정은 천천히 그 옆에 앉아 민수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괜찮아요. 지금부터 치료받으면 돼요. 지금부터 바꾸면 돼요. 민정도 오빠 옆으로 와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숨기지 말자. 창밖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가 계속 반짝였다. 하지만 집안은 조용했다. 폭풍은 지나갔고 진실만이 남아 있었다. 윤정은 마지막 봉투를 열었다. 시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한 문장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윤정아, 이 집을 지켜라. 그리고 민수를 부탁한다. 윤정은 천천히 눈을 감고 메모를 가슴에 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표정엔 두려움 대신 책임과 결심이 자리 잡았다. 시어머니의 뜻은 이제 완성되었다. 그리고 윤정은 알았다. 지켜야 할 사람도, 지켜야 할 집도, 지켜야 할 진실도 이제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람은 떠날 때 가장 지키고 싶은 것을 남긴다. 시어머니는 재산을 남기신 것이 아니었다. 흔들리는 가족을 붙잡을 마지막 끈을 조용히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셨다. 지켜달라는 말은 단지 집 한 채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까지 잃지 않도록 해달라는 한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다. 그리고 윤정은 깨달았다. 지킨다는 건 누군가를 대신해 조용히 버텨주는 일이라는 걸.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쪽이 조용히 울림을 느꼈다면 당신도 누군가를 지키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한 클릭이 다음 반전의 시작이 됩니다.